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희키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셜록 홈즈 시리즈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라이게이트의 지주.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즐겁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887년 봄, 내 친구 셜록 홈즈는 매우 힘들고 커다란 일을 처리한 직후였기 때문에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런데 그가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기도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 아주 커다란 일, 그러니까 모펠티우 남작이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몄던 사건과 네덜란드의 수마트라 회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으며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 포함시키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았다. 어쨌든 이들 일이 계기가 되어서 홈즈는 특별하고 복잡한 사건을 맡게 되었다. 홈즈는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무기를 사용하며 범죄에 맞서 싸웠는데 그 사건으로 또 다른 새로운 무기의 힘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당시에 기록한 노트를 보면 난 4월 14일에 프랑스 리옹에서 온 정보를 받았다. 그 내용은 홈즈가 몸이 좋지 않아 듀롱 호텔에 누워있다는 것이었다. 난 정보를 받고 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2개월간이나 계속된 수사에 지쳐서 그렇게 건강하던 홈즈의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다. 홈즈는 그동안 하루에 최소한 15시간은 일했으며 닷새 동안이나 한잠도 자지 않고 일을 계속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런 고생 끝에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 승리감을 맛볼 수 있는 힘이 없는 듯 했다. 셜록 홈즈의 이름은 순식간에 전 유럽에 알려져 방바닥에 축전이 수북히 쌓였다. 그 축전이 얼마나 많은지 그야말로 발목까지 잠길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한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다. 3개국의 경찰이 실패한 일을 자신이 해결했고 유럽에서 제일 교활한 사기꾼을 모든 면에서 앞질렀다는 생각조차도 그의 기분을 풀어주진 못했다. 사흘 후 우린 베이커가에 있는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당분간 환경을 바꿔보는 것이 홈즈에게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나 역시 시골 같은 곳에서 봄을 즐기며 멋진 일주일을 보내고 싶었다. 마침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돌보던 환자로 그 후로도 계속 친분을 가지고 있는 헤이터 대령이 서리주 라이게이트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내게 몇 번이고 놀러오라고 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친구와 함께 오면 기꺼이 우리를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난 홈즈를 그곳으로 가게 하기까지 약간의 노력이 필요했는데 헤이터 대령은 혼자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동해도 상관없다고 말하자 그제야 홈즈도 내 계획에 찬성했다. 우린 리옹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대령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대령은 세상 물정에 밝은 훌륭한 군인으로서 내가 예상한 대로 홈즈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대령의 집에 도착한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린 총기실로 자리를 옮겼다. 홈즈는 소파에 편히 누워 있었고 대령과 나는 진열해 놓은 무기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러다 대령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맞아. 여기에 있는 권총 한 자루를 위로 가지고 가야겠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만일의 경우라니요? 내가 물었다.
얼마 전 근처에서 조금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액튼이라는 이 지방의 거물의 집에 도둑이 들었거든요. 피해가 크진 않지만 범인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단서를 잡지 못했나요? 홈즈가 대령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홈즈씨.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시골에 조그만 일이 성이나 차시겠습니까? 당신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국제적인 대사건을 해결하신 뒤가 아닙니까? 홈즈는 손을 내저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뻐하는 빛이 얼굴에 역력하게 나타나 있었다. 재미있는 특징이라도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다. 서재에 도둑이 들었는데 별다른 수확은 없었던 듯합니다. 방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서랍과 책장을 뒤엎어 놓았는데 가져간 물건이라고는 옛날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포프가 번역한 호메로스 중 한 권, 도구만 촛대 2개, 상아로 만든 문진, 떡갈나무로 만든 조그만 기압개, 그리고 실 한 덩어리뿐이라고 합니다. 야, 정말 이상한 것들만 집어갔군요. 내가 말했다. 그렇군. 눈에 띄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갔군요. 이곳 경찰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아무리 봐도 확실하게... 홈즈가 소파 위에서 중얼거리길래 내가 손가락 하나를 세우며 경고를 했다. 홈즈, 자넨 지금 여기 쉬러 온 거야.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으니 제발 새로운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하게. 홈즈가 어깨를 한번 들썩이더니 한눈 수 없다는 듯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 후로 우린 잡담에 가까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홈즈를 향한 의사로서의 내 배려가 완전히 헛수고가 될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가 우리 사이에 깊이 끼어들어서 시골에서의 휴양은 뜻밖의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게 되었다.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대령의 집에 집사가 예의고 뭐고 전부 무시한 채 식당으로 달려들어왔다. 주인님, 커닝엄씨 댁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집사가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다. 강도가 들었나? 대령은 커피잔을 손에 든 채 큰 소리로 물었다. 살인입니다, 살인! 대령이 휘바람을 불었다. 뭐? 누가 살해당했나? 치안 판사인가? 아니면 아들인가? 두 분 다 아닙니다요. 마부인 윌리엄이 살해당했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아 직사했다고 합니다. 누가 쏜 건가? 도둑이요, 도둑. 총알처럼 잽싸게 도망쳐 행방을 감췄습니다요. 도둑이 씻기실 창으로 들어왔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윌리엄이 주인의 재산을 지키려다 그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언제 그랬나? 어젯밤 12시경입니다. 나중에 잠깐 가봐야겠구만. 냉정을 되찾은 대령이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집사가 밖으로 나가자 대령이 말했다. 끔찍한 사건이군요. 커닝엄이란 분은 이곳의 대지주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틀림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마부는 오랫동안 그 집에서 일해온 충직한 하인이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액튼씨 댁에 들었던 놈들의 소행 같습니다. 그 이상한 물건들만 훔쳐갔다는 그 녀석들 말인가요? 홈즈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맞습니다. 하하, 해결하고 보면 아주 간단한 사건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언뜻 보기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을 휩쓸고 다니는 강도단은 보통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다니며 도둑질을 하죠. 같은 지역에서 거의 간격을 두지 않고
두 집이나 습격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젯밤 당신이 조심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전 이렇게 생각했죠. 여긴 영국에서도 강도단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는 지방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나도 배워야 할 점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좀도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액튼 씨와 커닝엄 씨 댁을 노린 거고요. 두 집 모두 놀랄 정도로 아주 커다란 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대령이 말했다. 그리고 부자이기도 하단 말씀인가요? 뭐 그렇긴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된 재판으로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을 겁니다. 액튼 씨가 커닝엄 씨의 토지의 절반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양쪽 모두 변호사를 고용해 싸우고 있거든요. 이 지역의 도둑들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겠군요. 이렇게 말한 홈즈가 날 바라보고 하품을 하며 말을 이었다. 알았네, 왓슨. 사건에 관여할 생각은 없어. 포레스터 경감님이 오셨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며 말했다. 눈매가 날카롭고 영리하게 생긴 청년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대령님.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만 베이커가의 홈즈 씨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대령이 손짓으로 홈즈를 가리키자 경감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다. 우린 당신이 이 사건에 흥미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은 자네 편이 아닌 듯하군, 왓슨.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라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려줄 수 있겠죠. 홈즈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앉아 익숙한 포즈를 취해 난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액튼 씨 사건 때는 아무런 단서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크게 기대를 걸어도 좋을 듯합니다. 범인은 틀림없이 동일 인물일 겁니다. 그 녀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윌리엄 카원을 사살한 뒤에 범인은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커닝엄 씨는 침실의 창문을 통해서, 아들인 알렉 씨는 뒷문을 통해서 각각 범인을 보았다고 합니다. 시간은 12시 15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커닝엄 씨는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고 있었고, 알렉 씨는 가운을 걸친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부인 윌리엄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알렉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보니 뒷문은 열려 있었고 밖에서 두 남자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그중 한 명이 총을 쏘았고 다른 한 명이 바닥에 쓰러졌는데 범인은 정원을 가로질러 뛰어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커닝엄 씨가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았을 때 범인은 막 도로로 접어들어 곧 모습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알렉 씨는 죽어가는 윌리엄에게 먼저 가 일단 발을 멈췄기 때문에 살인자를 그대로 놓쳐버렸지요. 범인의 특징으로는 중간 정도의 체구, 중간 정도의 키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력을 기울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녀석이 외부 사람이라면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윌리엄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죽기 전에 남긴 말 같은 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문지기의 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매우 충직한 사람이었으니 집에 이상이 없나 살펴보러 갔을 겁니다. 액튼 씨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둑과 윌리엄이 마주친 겁니다. 방에서 나갈 때 윌리엄이 어머니에게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란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고 가는 귀가 먹어서 결국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충격 때문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예전부터 정신이 온전하진 못했지만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좀 보시죠. 경감은 수첩 사이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곤 주름을 폈다. 죽은 사람이 쥐고 있던 것입니다. 커다란 종이에서 찢겨난 그 일부인 것 같습니다. 여길 좀 보십시오. 여기에 적혀있는 시각과 윌리엄이 살해당한 시각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범인이 나머지 부분을 윌리엄의 손에서 빼앗아 갔거나 윌리엄이 범인이 들고 있던 종이의 일부를 쥐어뜯은 것 같습니다. 어떤 약속의 내용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홈즈가 종이 쪽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그대로 옮겨보겠다. 12시 15분 전 가르쳐주겠다. 아마. 그리고 경감이 말을 이었다. 만일 이게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윌리엄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도둑놈들과 한패거리였을지도 모른다고요. 그곳에서 동료를 만나 도둑질을 도우려고 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툰 게 아닐까요? 아주 흥미로운 글이군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건일지도 모르겠어요. 홈즈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종이 쪽지를 살펴보며 말했다.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경감은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 때문에 런던의 유명한 전문가가 고민하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홈즈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마지막에 제시한 의견, 그러니까 살인자와 하인이 한패거리고 이 종이 쪽지는 연락을 위해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건네준 편지가 아닐까 하는 의견은 아주 매우 훌륭한 생각이자 또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종이 쪽지는 틀림없이... 홈즈는 다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홈즈가 머리를 들었을 때 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의 뺨에 혈기가 돌고 눈빛도 예전처럼 반짝이고 있는 것이었다. 예전처럼 건강을 회복한 그가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났다. 자. 사건의 세세한 부분을 조용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잡아끄는 부분이 있네요. 대령님, 내 친구인 왓슨과 당신은 여기에 있고 난 경감과 함께 가서 한두 가지 내 생각이 맞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한 30분쯤 후면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쯤 뒤에 경감이 혼자 집에 돌아왔다. 홈즈 씨는 밖에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넷이서 그 저택으로 가보자고 합니다. 커닝없이 되게?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경감이 어깨를 들썩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끼리 얘긴데 홈즈 씨는 아직 병이 나은 것 같지 않습니다. 매우 흥분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죠. 경감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런 미치광이 같은 행동 속에 홈즈 특유의 방법이 숨어 있으니까요. 내가 말했다. 어쨌든 홈즈 씨는 수사에 열중하고 계십니다. 대령님, 괜찮다면 바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감이 당찬 목소리로 말했다. 홈즈는 턱을 가슴 쪽으로 바짝 붙이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들판을 오가고 있었다. 하하, 이거 참... 일이 아주 재밌어졌어. 자네가 생각해낸 시골 여행은 아주 효과 만점이구만. 아주 기분 좋은 아침을 보냈네. 홈즈가 이렇게 말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세요.